수요일 당뇨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조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오전 영상 보시고 대상자 간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관적 자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주관적 자료로 첫 번째는 아침밥은 귀찮아서 대충 빵 먹고 믹스커피 2잔 마셨어 라는 거였고, 두 번째, 찬장 구석에 놔두었는데 당뇨약 먹는 걸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 였고, 세 번째, 상처가 잘 안 낫네, 내가 당뇨라서 잘 안 낫는지 굶을까봐 걱정이네 라는 주관적 세 가지 자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간이 혈당 측정 결과가 210으로 고혈당으로 나온 것과 두 번째는 대상자는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고혈압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다는 사실, 혈압이 150에 90으로 측정되었고 70세의 노인이라는 네 번째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 진단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요인과 간호 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를 진단으로 세워봤습니다. 네, 다른, 그리고 네. 다음 진단으로는 환자가 약 먹는 거를 깜빡하거나 식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효과적 건강 관리랑 또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피부 통합성 장애도 진단으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간호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세워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그 첫 번째로 이제 비효과적인 말초 조직 관류가 첫 번째 우선되는 간호 중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통합성 장애랑 마지막으로 비효과적 건강 관리 순으로 간호 진단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 간호 진단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모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간호 진단으로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 두 번째 우선순위 기저질환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 세 번째 우선순위로 지식 부족과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 관리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첫 번째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진단은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비효과적 말초 조직 관류이고, 일반적 목표는 대상자는 말초 혈류량 감소로 인한 합병증을 겪지 않는다입니다. 행동 성과 목표로 대상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말초 조직 관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같은 날까지 말초 혈류량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대상자는 같은 날까지 당뇨병 진행 과정에 따른 말초 혈류량 저하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 30일까지 말초 조직 관류 저하로 인한 발 증상이 감소될 것이다로 잡았습니다. 또 간호 전략에서 사전 계획을 우선 세워보면 조직 관류 감소 증상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사정한다. 부종의 4점 척도를 사용해서 부종의 정도를 사정한다. 맥박도실, 피부 특성 변화, 운동 기능 변화, 감각 이상 등을 사정한다. 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심각한 정도를 사정한다. 또 말초 혈압 변화, 팔다리 혈압의 비를 측정한다. 대상자의 시기, 흡연 여부, 당뇨병 유병 기간, 나이 등을 사정한다. 또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사정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발 상태를 사정하는 것을 사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 계획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성두군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제2형 당뇨와 당뇨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뇨 환자 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발 관리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하여 스스로 발 마사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대상자에게 발의 개양 및 다리에 부종이 생길 수 있음을 교육하고 이상이 있으면 성주군 보건소를 통해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계획입니다. 대상자에게 조직관리 감소의 가능한 원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뇨, 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말초 조직 관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조직 관리 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조직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요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간호 진단인 기저질환과 관련된 피부 통합성 장애에 대한 목표와 존재를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목표는 대상자는 기저질환의 관리를 통해 피부 통합성을 유지한다입니다. 행동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상처가 아물어 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7월 15일까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2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7월 30일까지 피부 손상에 대한 치료법 1가지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대상자는 7월 30일까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고 특정된 값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 전략 사정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병력을 사정하여 피부 질환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중 대상자의 감염된 피부와 상태의 호전, 악화 등의 상태의 변화를 관찰 기록합니다. 세 번째, 피부와 관련된 대상자의 건강 유지 실행 정도를 사정합니다. 그 예로는 피부 청결, 피부 보습, 당뇨 자가 측정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끝이 뾰족한 필라멘트로 발의 일정 부위를 찔러 검사하는 모노필라멘트 검사를 통해 당뇨병 환자 감각 신경 손상을 사정합니다. 다음은 브래든 욕창 사정 도구를 사정하여 외부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피부 감각의 부재, 운동 능력 부족, 혈압, 혈관 질환, 비만 등에 의한 욕창의 위험 정도를 사정하여서 피부 통합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사정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재계획부터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중재 첫 번째는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에 참여시켜서 이제 영양 상담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처가 있는 발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관리를 증가시켜 궤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당뇨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달력을 활용하여 눈에 약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주군 보건소를 통해 발의 상처 치료를 받고 감염과 염증 예방을 위한 약물을 처방받도록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당뇨병 교육 간호사의 발관리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해서 스스로 발 마사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발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를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적 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성주군에서 이용 가능한 이제 의원의 전화번호를 제공시켜서 피부 통합성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있거나 이제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즉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제2당뇨와 당뇨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뇨 환자 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에게 피부 통합성 장애의 원인인 당뇨약 미복용과 같은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상자에게 피부 손상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자에게 간이혈당 측정기로 당뇨 자가 측정법과 정상 내당능 장애, 당뇨인 혈당 수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당뇨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찰,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호 진단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지식 부족과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관리로 내렸으며 일반적인 목표의 경우에는 대상자는 스스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행동성과 목표는 대상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고혈압, 당뇨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며 처방받은 약물을 빠짐없이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이와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7월 30일까지 주 2회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한 관리를 받을 것이며 주 1회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간호 계획입니다. 사정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지식 정도와 도움의 정도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유무를 사정하고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 증진 사업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을 알려주고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과 질환의 정의, 증상과 징후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법 교육, 운동 지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 증진 사업의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계획으로는 당뇨 시기 식단을 짜는 법을 교육하고 단당류 섭취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야 효과가 있음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성주군 보건소 내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찾아가는 어르신 영양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교육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간호 진단까지 목표와 전제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행한 당뇨병 환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에 대해서 소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당뇨약 복용을 잘 하는 것이랑 당뇨 합병증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인 만큼 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심각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서인지 당뇨약 복용도 자주 깜빡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분들 혹은 장애를 앓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환과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느꼈고 그를 위해서 지역사회간호사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성주보건소는 지역 특성상 노년 인구가 많아서 지역의 보건소 또한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노년기는 생활에서 밀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낙상에 대한 문제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연세가 있으시고 그 어둠에 대한 시각적 문제, 문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신 만큼 만일에 대비 준비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농촌 노년 인구는 고령에도 농업과 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의 악화된 건강은 생활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환자를 직접 사정한 것이 아니라서 정보가 부족했지만 조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당뇨 환자의 관리 방법, 합병증, 발 관리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나 평소 주변에서도 당뇨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의 합병증으로 심혈관 질환, 상처 치유, 지연 등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자가 관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 간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를 위해서는 의료진이 대상자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대상자의 경우는 70세로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질환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도구를 이용하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당뇨뿐만 아니라 같이 겪을 수 있는 낙상의 위험성이나 욕창 등의 피부 통합성 등도 함께 중재하여서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한 투약 도움 및 합병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문제 해결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당뇨 환자의 간호 과정 중 중재 부문을 지역사회 서비스와 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사회 기반 간호를 실시해 보니까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기반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우리 지역사회 건강에 크게 기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자의 사례인 만큼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방법 또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저는 당뇨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단에 대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중재를 찾아보면서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어야 했고 대상자의 나이 또한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당뇨 환자와는 다르게 교육적인 측면과 방문간호 사업 등을 많이 활용하여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중재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간호학의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 오늘의 중재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당뇨 환자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조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